네, 시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며칠간 좀 시장이 강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등의 이유는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너무 힘들었죠. 특히 이제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작년 말부터 배당락 이후부터 주가가 사실 이유 없이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배당락 있는 날 정말 과도하게 시장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미국장, 중국장 안 열리면서 1월 2일, 3일 수급 공백 때문에 또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외국인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거죠. 환율도 굉장히 워낙 강세로 좀 됐고 모든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2023년 전망할 때 대부분 다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많이 빠진 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우리 앵커님 작년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G20개 국가 중에 몇 등 했는지 혹시 27, 아니, 제일 20개 국가 20개 중에 죠.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19위 했다고 PD가 알려줬어요. 맞습니다. 19등 했습니다. 네. 네, 거의 대한민국 꼴찌했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 경제 규모나 뭐 삼성전자를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또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만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19등 했었거든요. 2년 연속 꼴찌를 한 대한민국. 저는 이게 사실 올 한 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뭐 우리 작년에 그런 계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달러 환산 코스피가 뭐 2,200을 깼다, 뭐 2,000포인트 초반대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은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원화가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수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과도한 달러의 강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신흥국에 대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2020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반등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미국 제외하고 신흥국을 봐라 뭐 이렇게들 연초에 내놓은 보고서들을 좀 보곤 했었는데 네네. 작년에 과도하게 하락한 게 도리어 우리 증시에는 올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등의 폭을 더 넓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음. 그리고 가장 이제 긍정적인 매수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렇게 저가 메리트가 있는 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죠. 반도체 쪽 보시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반도체들 강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반도체 반등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좋았죠. 올해 지금 반등의 시작은 외국인의 수급이었고 그 수급은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올 거냐, 반도체가 바닥이냐 이런 거 논하기보다는 네. 좀 긴 시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강하기 시작했었던 것이 뭐 외국계 IB가 반도체 바닥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 뭐 주가가 너무 싸다. 그리고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줄일 거다. 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도 소문이거든요. 찌라시입니다. 네.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 가지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연준에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금리 내려주세요. 연준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삼성전자의 의중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캐펙스를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IB나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캐펙스 줄여야 주가가 오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1월 31일 날 IR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입니다. 이번에 매출은 괜찮게 나왔는데 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재고만이 떨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반등의 초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반등은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줄이지 말라고 세제 혜택 준 거 아닙니까? 설비 투자 더 하라고.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삼성전자 경영진이라고 생각하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현금성 자산도 엄청 많고요. 아직까지 적자도 아니고요. 그럼 굳이 내가 MS를 포기하면서 줄일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이른바 치킨 게임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네.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살기 위해서 내가 감산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점검할 게 많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쪽에서 조금 규제했던 플랫폼 업체들을 풀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좋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뭐 지금 3% 중반대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조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이었어요. 근데 그 금리 인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의 상단을 봤다. 그러면서 최근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와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입니다. 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저거 보시면 우리 뭐 8월, 9월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시점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안 좋다가 금리가 고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에 정확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서 주춤하던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등폭은 다르네요. 반등폭은 좀 다를 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이제 저기 배가가 됐는데 네.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여기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다시 고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연준의 방향성을 보더라도 고점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장기가 얼마나 장기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5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안 들고 있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장기라는 게? 그건 일단- 대답하기 힘들군요. 네, 5년 네. 왜 못 들고 있습니까? 5년 못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투자하는 자금을 5년 묶기에는 그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짜리 또 적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어릴 때 어, 3년짜리 적금 이렇게 네. 했는데 투자자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싸다라는 거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금리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꽤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안 좋겠죠. 그러면 뭐 미국채 금리를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는 게 금리가 여기서 다시 반등하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시점은 분명히 이쪽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연말부터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 점검하시면서 네. 올해 전반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짚어주시죠. 리오프닝은 저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일단 피크는 저는 춘절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도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리오프닝 하고 나서 설 명절 전후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피크아웃 되기 전까지는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워서 이제 베이징이나 이런 데 이동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이제 춘절이 시작되면 이쪽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 올해는 낙폭과대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올라? 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업종을 자동차로 꼽고 있습니다. 자동차. 아직까지 신저가거든요. 네. 작년 내내 안 좋았고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동차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를 볼까요? 아니면 부품주를 볼까요? 완성차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부품주는 안전성 면에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마진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밑에서 올라올 때는 뭐 완성차가 좋을 거고요. 진짜 자동차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부품주가 더 선별적으로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완성차들을 올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지막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